반갑습니다. HRSP 정원웅 노무사. 장례성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 노무사님, 여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더위에 지금 집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좀 고생 중인데요. 잘 네. 버티고 있습니다. 빨리 고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저희가 좀 장소를 바꿔봤죠. 네네네. 외부에 있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좀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 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 뵀는데, 오늘 네. 준비한 주제는 어떤 거 하시죠? 네, 오늘은 이제 여러 입사 지원자들이 네. 취업을 준비하시잖아요. 네. 근데 취업 시에 주의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 네. 어떤 점을 유의하셔야 되는지 네.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이게 회사나 또 취업에 지원하시는 분이나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정보인 것 같은데, 네네. 자, 오늘 재미있게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시작을 하기 전에 요즘에 이제 키워드가 특히 네. MZ 세대는 공정이잖아요. 그렇죠. 이 공정에 대한 키워드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네. 만약에 네. 취업 시에 채용을 이제 청탁하거나 네, 네. 불법한 방법으로 이렇게 네. 취업을 하게 되면 네. 처벌이 따로 있나요? 그렇죠. 저도 이제 회사에 있을 때 보면은 저희 회사 얘기는 아니고요. 예, 들은 얘기에 따르면은 네. 뭐 임원이라든지 퇴직한 뭐 임원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에서도 조금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제 자기 조카다, 네. 누구다 해서 채용 청탁을 하는 경우가 네.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져야겠죠. 그래서 네. 기업의 임원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불법적으로 그런 채용 청탁을 한다. 네. 그러면 업무상 배임죄 그리고 배임 수재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네. 공무원이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다. 네. 그러면은 뇌물죄에도 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종종 채용 권한이 없는 뭐 네. 거래처 사장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채용 청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네. 제가 아는 경우에도 보면은 심지어 그냥 일반 회사의 뭐 팀장 정도 되는 분이었어요. 네. 인사팀도 아니고. 네. 그런데도 마치 내가 인사 권한이 있는 임원이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네. 이제 얼마의 소정의 비용을 받고 그런 채용 청탁을 이제 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다 사기죄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채용과 관련해서도 이런 처벌들이 있는데, 네. 최근에 이렇게 공채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이유도 아마 이런 청탁 문제를 회사들이 견디기 힘든 그런 좀 문제들이 있어서 네, 네. 좀 없었다는 얘기도 한간에 들리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국내에 보니까 이제 채용 관련해서는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네. 이제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 법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채용 절차 공정화 법률에 따르면은 네. 일단 채용 청탁을 받으면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가 있고요. 네. 거기에 뿐만 아니라 이제 채용 절차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정보를 얻으면 안 됩니다. 네. 이게 공정성 훼손에 제일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본인의 이제 용모, 네. 키, 체중 같은 것을 이제 그런 조건들을 묻는다든지 그 다음에 구직자 본인의 출신 지역 뭐 부산 사람 아이가 뭐 이런 네. 거 물으면 안 되는 거고 혼인 여부, 재산 물어보면 안 되고요. 거기다 이제 제일 큰 게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존비속. 우리 아버지 뭐 하시는 거 이런 거 있죠. 아. 그런 거. 또 형제 자매, 형제 자매가 뭐 국회의원 대단한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을 물으면은 다 불법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면접관이랑 같은 지역 출신이라고 또 뭐 구직자의 아버지가 뭐 국회의원이거나 아니면은 뭐 저명 인사라고 네. 이제 채용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거죠. 몇 년 전에 뭐 중소기업에서요 네. 대놓고 채용 공고에다가 우리 회사는 외국인 또는 전라도 출신이면은 안 뽑습니다 라는 공고를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원시적인 채용 공고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회사 뭐 공통 이력서 양식이나 이런 데 보면 뭐 결혼 유무, 네. 뭐 종교, 네. 뭐 이런 거, 뭐 키, 몸무게 막 이런 거 적도록 하는 회사들도 아직도 있잖아요. 네, 저희 심지어 자무사 중에도 네. 이력서 양식에 물론 예전처럼 무슨 혈액형, 종교, 특기 이런 거를 묻는 날은 없어졌지만 네. 아직도 결혼 여부를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런 거 왜 물으세요? 그러면은 그래도 결혼을 해야 더 책임감도 있고
그거 다 옛날 말입니다. 결혼해도 책임감 없는 사람 많고요. 네? 미혼이라도 책임감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물으시면 안 되고, 또 하나 있어요. 그럼 이력서에는 안 물을게요. 근데 면접 자리에서 물어보는 건 괜찮잖아요. 네. 왜? 면접 자리에서 물어보는 거는 구두로 물어보니까 다 증거가 없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하지만 면접 자리에 물어봐도 그 구직자가 녹음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녹음을 안 한다 하더라도 뭐 다대다 면접일 경우에는 옆에 다른 구직자가 들었잖아요. 네. 증인이 되는 거예요. 네. 심지어 1대 다 면접을 해서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질문을 하는 면접관이 그 사람한테만 묻진 않습니다. 보통. 또 다른 사람한테 부산 출신 아니까 또 물어본다고. 네. 그러면 이게 다 증거가 돼서 저도 들었는데요. 네. 이러면은 그게 증인이 되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입증을 할 수 있어서 절대 그런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뭐 채용 절차 공정에 관한 법률에서도 네. 꼭 뭐 서면으로 수집하는 것만 수집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럼요. 구두로 수집하는 것도 수집으로 보기 때문에 네. 이제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열심히 이제 채용 과정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합격 이메일을 받았는데 네. 보통은 합격 통보받고 건강검진하는 회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건강검진 결과를 회사가 보더니 네. 연락이 왔어요. 네. 이거 좀 뭐 우리 회사에 맞지 않는 뭔가 질병이 있으신 네. 분인데 네. 채용 취소하겠다. 네. 이럴 때는 뭐 문제 안 되나요? 문제가 당연히 되죠. 네. 그 회사가 네. 이 현재의 이 구직자의 건강 상태로는 네. 절대로 우리가 채용하는 그 직무에 일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네. 것을 회사가 입증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사무직이에요. 네, 네.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라고 칠게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고혈압이 좀 있어요. 혈압이 높아. 근데 과연 그 사람이 혈압이 높다고 바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다가 막 쓰러질까요? 그러진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거의 힘들다는 거고,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몇 가지 명시되어 있는데요. 네. 정말 전염성이 심한 전염병이라든지, 그 다음 조현병 같은 정신병, 그 다음에 뭐 마비성 치매가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아주 극단적인 사례만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는 그 생산직 같은 경우에 네. 정말 정말 매일 한 20kg 이상의 물건을 날라야 되는 그런 직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했더니 의사소견서에 척추 측만증이 있는데 이 사람은 10kg 이상의 물건을 들면 허리에 큰 무리가 갈 수 있다라고 의사소견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 20kg 이상의 물건을 옮기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아주 그 디테일한 경우 외에는 명확하지 않으면은 건강상의 이유로 채용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네, 중요한 네. 정보네요. 아까 전염병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간염도 이제 전염병이잖아요. 그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간염 보균자라면 네. 무조건 채용 네. 취소해도 되겠네. 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간염도 뭐 A형, B형, C형 간염이 있을 뿐만 아니라 B형, C형 같이 이제 전염성이 있는 간염이라 하더라도 이게 또 활동성인지 네. 비활동성인지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추가 검진을 보내고 네. 활동성이라는 것을 또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채용 취소가 어렵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채용 절차 진행하면서 많은 회사에서 평판 조회를 이제 시도를 하거든요. 네. 자, 이 평판 조회를 해봤더니 안 좋아요. 네. 그러면 이거 취소할 수 있나요? 평판 조회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뭐 능력이나 태도나 업적이 진짜 좋았는지 나빴는지 그쵸. 한번 다시 네. 뭐 검증을 하려는 거죠. 요즘은 신입사원 채용도 하지만 바로 이제 그 구직자를 뽑아서 바로 이제 활용하고 싶기 때문에 경력사원을 그렇죠, 많이 경력사원. 뽑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이전 그 회사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다 검증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떻게 검증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생기죠. 네,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이나 태도까지도. 그래서 이전 회사에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전 회사에서 그 상사하고 막 다툼이 있었어요. 네. 몸싸움까지 있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직원은 지금 회사에서도 그 사람을 뽑고 싶지 않겠죠. 그런 마음 안 들겠죠. 네. 하지만 그거는 이전 회사의 일인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는 아무 죄를 지은 게 없어요. 몸싸움도 없었고 심지어 아직 입사도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회사의 그런 이력을 가지고 현재에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힘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판조회 뭐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근본적으로 네. 평판조회를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네.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평판 조회도 네. 그 이전 회사에서의 나의 어떤 업적이나 태도나 이런 거에 대한 개인 정보입니다. 그렇죠, 정보잖아요. 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그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입사 지원할 때 그냥 평판조회에 동의합니까? 해서 동의서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할 건 아니고요. 네. 최소한 2가지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먼저 조회 내용이죠. 네. 내가 뭘 조회하겠다. 당신의 이전 회사의 인사평가 기록, 퇴직 사유 이런 것들을 확인하겠다. 네. 조회 내용하고 두 번째는 누구한테 물어보겠다. 아. 그래서 뭐 인사팀장한테 물어보겠다 또는 그 사람이 영업사원이었으면 영업팀의 뭐 임직원 동료에게 물어보겠다. 네. 이렇게 2가지 정도는 내용을 기재해서 이렇게 평판조회 하겠다는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안 받고 임의로 했을 때는 그 네. 자체가 불법적인 정보가 되기 때문에 네. 그걸 이유로 채용을 취소했을 때 네. 부당 해고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그 채용 관련해서 첫 번째 시간 가져봤는데요. 네. 일단 부정 채용 청탁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그 조심해야 되는, 네, 그런 네. 쉽게 봐서는 안 되는 이제 이슈고, 네. 우리가 채용 관련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법률이 채용 절차 공정화한 법률이 있다. 네, 이 네. 부분도 숙지를 잘 하시면서 네. 건강검진을 이유로 합격 통보를 하셔놓고 뭐 쉽게 채용 취소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네, 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판조회 이제 흔히 하시는데 그 부분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네. 그냥 동의 없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 네, 네. 이런 걸 주의를 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또 유익했던 것 같고요. 네. 자, 다음에 또 두 번째 시간 채용 관련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